비밀 지켜주실 수 있죠? 집에 들어가기 싫어버린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거세게 돌아가던 엔진이 멈추자 차 안은 순식간에 진공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직 차 지붕을 때려대는 태풍급 폭우 소리만이 둔탁한 진동으로 전해져 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평소라면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칼같이 일어나 매무새를 다듬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제 뒤에 누워있는 여자는 제가 알던 그 냉철한 젊은 사장님이 아니었습니다. 손님 댁에 다 왔습니다. 일어나셔야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희미한 신음소리뿐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어둠이 차 안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룸미러의 각도를 아주 미세하게 조절했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제 눈에 그녀의 흐트러진 모습이 적나라하게 박혔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거래처 접대 자리에서 독한 위스키를 얼마나 마신 건지. 창백하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항상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빗어 넘겼던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얼굴 반쪽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얇은 블라우스가 땀과 습기를 머금어 투명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주차장이었지만 비상유도등의 희미한 초록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젖은 옷감이 그녀의 어깨선과 쇄골 라인에 빈틈없이 달라붙어 가쁜 숨을 쉴 때마다 위태롭게 오르내리는 모습이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쳐다봐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제 딸보다도 어린 나이에 거대한 회사를 이끄는 오너이자 제 고용주인 사람 하지만 지금 제 뒤에 널브러져 있는 건 그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한 명의 여자였습니다. 그 사실이 주는 묘한 배덕감이 제 이성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시동을 끄자마자 밀폐된 차 안은 금세 후끈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더운지 잠결에도 계속해서 뒤척였습니다. 그때마다 고급 가죽 시트가 비비적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것처럼 자극적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습한 지하 주차장의 공기가 훅 끼쳐왔지만 차 안의 열기보다는 차라리 시원했습니다. 뒷좌석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60평생을 살아온 제 본능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녀를 이대로 차에 방치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대리기사였고 손님을 안전하게 귀가시킬 의무가 있었습니다. 철컥 묵직한 도어록이 풀리고 문을 당겼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밀폐되어 있던 차 안의 공기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독한 위스키 향과 그녀가 평소에 쓰는 달콤하고 파우더리한 향수 냄새. 그리고 땀에 젖은 살 내음이 뒤섞인 몽롱한 향기, 그것은 알코올보다 더 지독하게 늙은 남자의 뇌를 어지럽히는 향이었습니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셔야죠. 제가 몸을 숙여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뒷좌석은 밖에서 볼 때보다 훨씬 더 좁고 은밀했습니다. 그녀는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불편한 자세로 고개를 젖히고 있어 하얀 목선이 무방비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목덜미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흐르고 있었고 불규칙한 호흡이 터져나올 때마다 단내 섞인 뜨거운 입김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깨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몸 어디를 건드려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깨를 흔들어야 할지 팔을 잡아야 할지 망설이는 사이 제 시선은 자꾸만 땀에 젖어 피부에 밀착된 옷자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뜨거운 용광로 같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기만 했는데도 후끈한 열기가 제 낡은 양복 셔츠를 뚫고 전해져 왔습니다. 60 넘은 나이에 다 식어버린 줄 알았던 제 피가 다시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과 비슷한 나이의 여자.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건 딸이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위험하고 매혹적인 여자. 손님,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저는 결심한 듯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손끝에 닿은 옷감은 축축했고 그 아래 만져지는 살결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녀의 몸이 제 손길에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인형처럼 무력했습니다. 평소 저를 하대하던 그 당당한 눈빛은 감겨 있었고 날카롭던 목소리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의 모든 것이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역전되는 순간 정복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늙은 수컷의 보호 본능이라고 해야 할까요?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그녀를 부축하기 위해 상체를 더 깊숙이 숙인 순간 그녀가 미간을 찌푸리며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답답해.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제 귓가에 닿을 듯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옥죄고 있는 안전벨트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괴로워하며 가슴을 쥐어뜯는 이유는 바로 저 벨트 때문이었습니다. 풀어줘야 했습니다. 그것은 기사로서의 당연한 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벨트를 풀려면 제가 그녀 쪽으로 더 몸을 숙여야만 했습니다. 제 상체가 그녀의 몸을 완전히 덮어야만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갈등했습니다. 차 문은 열려 있었고 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 안은 세상과 단절된 우리 둘만의 밀실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취했고 저를 누구인지도 모른 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녀는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기억하더라도 그것은 그녀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반대쪽 손을 뻗었습니다. 안전벨트를 풀기 위해서라고 스스로에게 수십 번 되뇌며 제 늙고 거친 상체가 그녀의 젊고 뜨거운 몸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버클을 누르려는 순간 그녀의 고개가 제 쪽으로 꺾였습니다. 코끝이 닿을 듯한 거리.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제 귓가를 적시며 흩어졌습니다. 제 심장은 이제 제 통제를 벗어나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며 벨트의 금속 버클을 더듬었습니다. 그녀의 체온은 셔츠를 뚫고 제 가슴팍으로 스며들었고 땀에 젖은 옷감의 감촉은 제 지문을 하나하나 자극했습니다. 철컥 마침내 벨트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속에서 풀려나자마자 제 팔을 낚아챘습니다. 잠결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강한 힘이었습니다. 제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사이 그녀는 제 팔을 자신의 품으로 확 끌어당겼습니다. 가지마.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건 명령이 아닌 애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끌어안은 채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뺨이 제 거친 손등에 닿았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머리카락이 제 손목을 간지럽혔습니다. 그녀의 품속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손님, 이게 무슨... 당황해서 팔을 빼려 했지만 그녀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갈구하듯 제 팔을 더 깊숙이 끌어안으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제 턱끝을 간지럽히고 뜨거운 살결이 제 목덜미에 밀착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멈춘 듯한 착각 속에서 오직 그녀의 가쁜 호흡 소리만이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손님. 제 목소리는 젖어 있었고 스스로 들어도 비굴할 만큼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제 목을 더 꽉 끌어안으며 귓가에 뜨거운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 숨소리는 유혹보다 더 지독한 갈구였습니다. 평소에 독사 같던 여사장이 아닌 그저 사랑과 온기가 그리운 작은 생명체로서의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밀어내야 한다는 마지막 이성의 끈을 붙잡고 있었지만 제 몸은 이미 그녀의 뜨거운 굴곡에 동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비상 유도등이 초록색으로 깜빡였습니다. 그 희미한 빛 아래서 그녀의 상기된 얼굴과 젖은 블라우스가 야릇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녀의 등을 받치고 있던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밀어내기 위함인지 아니면 더 깊이 끌어안기 위함인지 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오늘 밤 이 좁은 차 안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 두 사람 중 누구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있던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이 제 뺨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너무나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녀의 코끝과 제 코끝이 닿을락 말락 한 거리, 서로의 숨결이 섞이는 거리였습니다.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술기운에 젖어 개슴츠레해진 눈초점이 풀린 몽롱한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제 늙은 얼굴에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빤히 응시했습니다. 마치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아니면 아주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을 다시 만난 듯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님. 저는 숨을 멈추고 그녀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습니다. 저를 알아보고 화를 낼까? 아니면 비명을 지를까? 어떤 반응이 나오든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제 거친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차가운 손바닥이 화끈거리는 제 볼에 닿았습니다. 그녀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녀는 저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너머의 누군가, 아마도 오래전 세상을 떠난 그녀의 남편을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착각이 만든 환영 속에 제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정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하고 애처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제 목을 끌어안으며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 필사적으로. 제발 가지 마, 나 혼자 두지 마.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제 낡은 셔츠 깃을 적시며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외로움이 제 고독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허공에 떠있던 손을 천천히 내려 그녀의 떨리는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것은 기사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의 행동이었습니다. 꽉 잡으십시오. 떨어집니다. 저는 나직하게 경고하며 그녀의 몸을 안아 올렸습니다. 축 늘어진 그녀의 몸이 제 팔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한 물리적인 무게감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의 젊은 오너 수천 명. 직원의 생계를 짊어지고 있는 그녀의 삶의 무게가 제 두 팔에 고스란히 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 팔에 안긴 그녀의 육체는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겉으로는 강철처럼 단단해 보였던 그녀가 실은 얼마나 위태롭고 마른 몸을 하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중에 몸이 뜨는 부유감이 느껴지자 본능적으로 제 목을 더 깊숙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이 제 턱 밑을 스쳤고 술 냄새와 섞인 달콤한 숨결이 제 쇄골 부근에 흩어졌습니다. 제 품에 안긴 그녀의 모습은 마치 세상의 모든 풍파를 피해 숨어든 어린 짐승 같았습니다. 60평생 막노동판과 거친 현장에서 굴러먹으며 다져진 제 근육이 꿈틀거렸습니다. 아직 쓸만하구나. 제 나이 63세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우스웠지만 팔에 들어가는 힘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가 젖은 셔츠를 파고들었지만 제 몸은 용광로처럼 뜨거웠습니다. 품 안에 안긴 그녀의 체온이 제 몸으로 전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등과 무릎 아래를 받치고 있는 제 팔뚝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얇은 정장 바지와 젖은 블라우스 너머로 전해지는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의 감촉이 너무나 적나라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시선을 정면으로 고정했습니다. 여기서 시선을 내리면 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감정에 휩쓸릴 것만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홀까지 걷는 걸음마다 구두 굽소리가 주차장의 정막을 깨트렸습니다. 또각. 또각.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 박동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주변을 살폈지만 다행히 늦은 밤에 주차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주차장을 배회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살표에 불이 들어오고 육중한 스테인리스 문이 열렸습니다. 밝은 LED 조명이 쏟아져 나오자 어둠 속에 있던 우리 두 사람의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엉망으로 흐트러진 셔츠를 입은 늙은 사내와 그 사내의 품에 안겨 정신을 잃은 젊은 여자. 누가 봐도 오해하기 딱 좋은 그림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항상 깍듯하게 허리를 굽히고 있던 대리기사 강 씨는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여자를 품에 안고 비장한 표정을 짓고 있는 수컷 한 마리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천장 구석을 확인했습니다. 시커먼 눈동자처럼 번뜩이는 CCTV 렌즈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것에 찍히면 끝장입니다. 단순한 가십거리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끌어내리려는 하이에나 같은 이사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먹잇감이 될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성추행범으로 몰려 인생의 말로를 감옥에서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손님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CCTV를 등지고 섰습니다. 제 넓은 등판으로 카메라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제 가슴 쪽으로 완전히 파고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그녀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우리 두 사람을 더욱 위험할 정도로 밀착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녀의 코와 입술이 제 셔츠 앞섭에 완전히 눌렸습니다. 숨 쉴 공간조차 없을 만큼 빈틈없는 밀착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굴곡이 제 단단한 상체에 지시겨지듯 눌려왔습니다. 그녀의 심장 뛰는 소리가 제 갈비뼈를 타고 울렸습니다. 쿵쿵쿵 엘리베이터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력이 우리를 바닥으로 끌어당기자 그녀의 몸이 제 품 안으로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녀가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압 변화와 엘리베이터의 미세한 진동 때문인지 속이 불편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녀가 제 품 안에서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녀의 허리를 받치고 있는 제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자칫하다간 그녀를 놓칠 수도 있었기에 저는 그녀를 더 세게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낡은 양복 재킷과 그녀의 고급스러운 실크 블라우스가 마찰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좁은 밀실 안에서 증폭되어 제 귀를 자극했습니다. 추워. 그녀가 웅얼거렸습니다.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는 엘리베이터 안은 서늘했습니다. 비에 젖은 옷을 입고 있으니 한기가 드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열기를 찾았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유일한 열원 바로 제 몸이었습니다. 안아줘, 따뜻하게 해줘. 그녀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제 목을 감고 있던 손이 스르르 내려오더니 제 셔츠 단추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가늘고 차가운 손가락이 단추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제 재킷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찌릿한 전기가 온몸을 관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불덩이 같은 제 체온과 그녀의 서늘한 손끝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온도 차이가 주는 자극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옆구리를 지나 가슴 근육을 더듬었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손을 녹이려는 듯. 그녀는 제 품 안으로 거침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손톱이 살짝살짝 셔츠 위를 긁고 지나갈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건 고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밀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제 두 팔은 그녀를 안고 있었고 등 뒤에서는 CCTV가 시퍼런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석상처럼 굳은 채 그녀의 손길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손님 이러시면.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재킷 안으로 손을 더 깊숙이 집어넣으며 제 셔츠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손바닥 전체가 제 심장 부근에 밀착되었습니다. 제 심장이 얼마나 미친 듯이 뛰고 있는지 그녀의 손바닥을 통해 전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도 그 박동을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 가슴에 얼굴을 비비며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코끝이 제 셔츠 냄새를 맡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땀 냄새와 낡은 스킨 냄새가 섞인 늙은 남자의 냄새, 그것이 그녀에게는 안도감을 주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저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까 불렀던 죽은 남편일까요? 아니면 그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난로 정도로 생각하는 걸까요? 무엇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제 품에 있었고 저는 그녀를 지켜야 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의 간극도, 갑과 을이라는 신분의 차이도 이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추위에 떠는 여자와 그녀를 안고 있는 남자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제 턱 끝에 닿는 그녀의 머리카락이 부드러웠습니다. 고급 샴푸 향기가 은은하게 올라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 그녀의 정수리에 코를 묻을 뻔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제 이성의 끈이 팽팽하게 당겨지다 못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녀가 제 품에서 꼼지락거릴 때마다 제 몸은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다 사그라든 줄 알았던 욕망이 불씨처럼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젊고 성공한 여자가 제 낡은 양복 재킷 안에서 안식을 찾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감히 눈도 마주치기 힘들었던 그녀가 제 품에 안겨 어리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주는 묘한 우월감이 저를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팔에 힘을 주어 그녀를 조금 더 위로 치켜들었습니다. 그녀의 무게가 제 몸에 더 단단히 밀착되었습니다. 그녀는 칭얼거리듯 제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띵! 경쾌한 도착음이 울렸습니다. 지옥같이 길었던 동시에 천국처럼 달콤했던 상승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문이 열리는 그 순간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펜트하우스 전용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없어야 할 그곳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치직 30층 이상 무구역 순찰 중입니다. 이상. 무전기 소리였습니다. 경비원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경비원이 순찰을 돌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장이 술에 떡이 되어 늙은 대리기사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 게다가 제 셔츠는 엉망으로 구겨져 있고 그녀의 손은 제 재킷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상황, 이걸 들키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단순한 해고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 바닥에서 매장당하는 건 물론이고 어쩌면 경찰서까지 가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열리기 전에 사각지대로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문은 반 이상 열려버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랜턴 불빛이 번쩍이는 게 보였습니다. 군화 발자국 소리가 뚜벅뚜벅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옷자락을 쥐고 웅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추워, 더 안아줘.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의 정막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경비원의 발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누구십니까?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랜턴 불빛이 엘리베이터 쪽을 향해 쏘아졌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멀어버릴 것 같은 강렬한 빛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여 그녀의 얼굴을 제 어깨 뒤로 숨겼습니다. 제 등판으로 그녀를 완전히 가렸습니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제 품에는 제가 지켜야 할 여자가 있었으니까요. 누구십니까? 경비원의 날카로운 외침이 엘리베이터 안을 파고들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멀어버릴 것 같은 강렬한 랜턴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여 그녀의 얼굴을 제 어깨 뒤로 숨겼습니다. 제 넓은 등판으로 그녀를 완전히 가렸습니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제 품에는 제가 지켜야 할 여자가 있었으니까요. 회장님, 수행기사입니다. 댁으로 모시는 중입니다. 최대한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도박이었습니다. 제 낡은 양복과 헝클어진 몰골이 어떻게 비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60평생 거친 현장에서 굴러먹으며 배운 건 기세 싸움에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경비원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제 눈빛에는 늙은 짐승의 살기가 서려 있었을 겁니다. 아, 수행기사님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외부인인 줄 알고. 경비원이 황급히 랜턴을 내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품에 안긴 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려는 눈치였지만 감히 다가오지는 못했습니다. 제 팔뚝에 잔뜩 들어간 힘줄과 굳은 표정이 그를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짧게 한마디를 던지고 저는 도망치듯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삐비빅. 경쾌한 해제음과 함께 육중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숨이 터져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이중 잠금 장치까지 걸어 잠그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그녀가 다시금 칭얼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추워, 무서워.
그녀는 여전히 제 옷자락을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고 넓은 펜트하우스의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제 구두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화려하지만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인생처럼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우르릉 쾅.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거대한 천둥 소리가 터졌습니다. 동시에 거실 천장의 샹들리에가 팟팟하고 튀는 소리를 내더니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의 모든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폭우와 낙뢰로 인한 일시적인 정전인 듯 했습니다.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창밖의 도시 불빛마저 빗줄기에 가려 희미했습니다. 꺄악!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제 목을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단순히 놀란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에 질린 짐승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녀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어깨를 파고드는 손톱의 통증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손님 정전입니다. 금방 들어올 겁니다.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그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혼자 두지 마, 제발 혼자 두지 마요. 그녀가 제 귀에 대고 절규했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제 목덜미를 적셨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는 발걸음으로 침실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침대 모서리에 다리가 부딪혔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그녀를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제 팔에서 그녀의 몸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녀가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가지마, 여기 있어. 명령이 아닌 애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가 번들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공포와 외로움 그리고 취기가 뒤섞인 혼탁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갈등했습니다. 이대로 뿌리치고 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대리기사였고 제 임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서 더 머무르는 것은 명백한 선을 넘는 행위였습니다. 제 나이 63. 딸 같은 여자 앞에서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되는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바닥에 본드라도 붙인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손목을 잡고 있는 그녀의 손이 너무나 차갑고 가녀렸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어둠 속에 그녀를 혼자 두고 나간다면 그녀가 부서져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옆에 있겠습니다. 저는 결국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침대 위로 올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자 그녀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였습니다. 어둠은 사람의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야가 차단되자 청각과 후각이 무서울 정도로 살아났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건 빗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거친 숨소리였습니다. 그녀가 몸을 뒤척일 때마다 이불과 옷감이 스치는 소리가 제 고막을 자극했습니다. 사각사각. 그 소리가 마치 제 피부를 긁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비에 젖은 제 옷에서 나는 눅눅한 냄새와 그녀에게서 풍기는 달콤한 향기가 섞여 기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자신의 얼굴로 가져갔습니다. 제 투박하고 거친 손바닥이 그녀의 부드러운 뺨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제 손에 얼굴을 비비며 안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마치 어릴 적 애착 인형을 안고 있는 아이처럼. 하지만 그녀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성숙하고 위험한 향기를 내뿜는 34세 여자였습니다. 당신은 따뜻해. 그녀가 웅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제 손바닥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뜨거운 입김이 제 손금을 타고 팔뚝까지 전해졌습니다. 다들 내 돈만 보고 접근했어. 그녀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남편도 다 나를 이용만 했어. 아무도 나를 안아주지 않았어, 당신처럼. 그녀의 고백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화려한 껍데기 속에 감춰져 있던 그녀의 상처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여사장.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그녀가 실은 누구보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필요로 했던 건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그저 비오는 날 밤 곁을 지켜줄 투박한 온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하필이면 볼품없는 늙은 대리기사인 저라는 사실이 기막힌 아이러니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 손에 얼굴을 묻고 있는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눈은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희미하게 드러난 그녀의 윤곽선, 이불 밖으로 나온 하얀 어깨,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젖은 목선. 그 모든 것이 저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라고 이성이 경고했지만 제 몸은 이미 그녀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손님 주무십시오. 제가 지키고 있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제 손을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통증이 제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남자로 존재함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등 위로 그녀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뜨거운 액체가 제 피부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요동쳤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밖에선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이 방 안은 세상과 단절된 섬이었습니다.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존재하는 비밀스러운 섬. 저는 제 손을 타고 전해지는 그녀의 맥박을 느꼈습니다. 빠르고 불규칙하던 그녀의 맥박이 제 느리고 묵직한 맥박과 동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규칙적인 리듬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잠든 걸까? 저는 조심스럽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이제 손을 빼고 나가야 했습니다. 이대로 밤을 새운다면 내일 아침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게 뻔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제 손을 그녀의 얼굴에서 떼어내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그녀가 제 손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힘으로 제 손을 자신의 입술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손님. 제가 당황하여 부르려는 찰나. 그녀의 입술이 제 손바닥 한가운데에 닿았습니다. 흡.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단순히 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굳은 살 박인 거친 손바닥에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축축하고 뜨거운 입술의 감촉이 제 손바닥의 신경을 타고 뇌수까지 찌릿하게 관통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유혹이자 타락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제 손바닥을 타고 그녀의 혀끝이 살짝 스쳤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건 위험했습니다. 지금 당장 뿌리치고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돌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6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자극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딸버린 여자라는 도덕적 브레이크와 지금 이 여자가 나를 남자로 원하고 있다는 본능적 확신 사이에서 저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입가에서 떼지 않은 채 속삭였습니다. 까지마, 오늘은. 그녀의 목소리는 잠꼬대가 아니었습니다. 명료하고 젖어있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이 제 손목을 타고 올라와 제 팔뚝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는 천둥이 치고 있었지만 제 안에서는 더 큰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삐비빅 삐비빅. 정막을 깨고 날카로운 전자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이 내려앉은 이 시각에 펜트하우스의 도어록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몇 되지 않았습니다. 제 손바닥에 닿아있던 그녀의 입술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던 은밀한 공기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현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명백한 침입의 신호였습니다. 누구야? 문 밖에서 짜증 섞인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경고음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회사를 집어삼키기 위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이복 동생이자 전무였습니다.
그는 오늘 밤 그녀가 술에 취해 들어오지 못했거나 혹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들이닥친 게 분명했습니다. 하이에나가 피냄새를 맡고 찾아온 것입니다. 숨어. 그녀가 제 팔을 밀쳐내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다시 공포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끌어올려 몸을 가리는 그녀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옷장이나 욕실로 숨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통상적인 불륜 드라마의 공식이었고 을의 위치에 있는 제가 취해야 할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 63.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온 늙은 수컷의 본능이 도망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숨는다면 저는 평생 그녀 앞에서 비겁한 늙은이로 남을 것이고 그녀는 저 하이에나에게 물어뜯길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구겨진 셔츠 깃을 세우고 흐트러진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한 대리기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를 지키기 위해 이빨을 드러낸 늙은 사자였습니다. 저는 침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도어록이 마침내 풀리고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제 목소리는 낮고 굵게 깔려 거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려던 남자가 흠칫 놀라 멈춰 섰습니다. 명품 슈트를 빼입은 30대의 젊은 남자.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불청객의 등장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뭐야, 넌 누구야? 남자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험 대신 경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며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현장직으로 다져진 제 단단한 체구가 그를 압도했습니다. 비록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기세만큼은 제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수행기사입니다. 지금 회장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십니다. 돌아가십시오. 저는 그를 문 밖으로 밀어내듯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제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냐는 무언의 경고를 담아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남자는 제 기백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제가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듯 했습니다. 제 눈에 서린 살기.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월의 연륜이자 목숨 걸고 지키려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기사 주제에 어디서 눈을 똑바로 떠. 남자가 허세를 부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발은 이미 현관 밖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집 안을 힐끔거렸지만 어둠 속에 잠긴 펜트하우스의 적막함이 그를 두렵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말고 가십시오. 경찰 부르기 전에. 제 마지막 경고에 남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돌아섰습니다. 쾅! 현관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그제야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해냈다는 승리감. 젊고 오만한 수컷을 늙은 제가 제압하고 그녀를 지켜냈다는 카타르시스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거친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았습니다. 어둠 속에 잠겨있던 침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문틀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망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모습을. 그녀를 위해 제 몸을 방패처럼 내던진 그 순간을 말입니다. 대표님 깨셨습니까? 제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가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맨발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멈춰 서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 땀 젖은 이마와 헝클어진 넥타이 그리고 거칠어진 손등을 하나하나 훑어내렸습니다. 왜 안 숨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무서웠을 텐데 잘리면 어쩌려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잘리는 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작 두려웠던 건 그녀가 저놈들에게 약점을 잡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리기사 아닙니까가 손님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는 게 제 일입니다.
집안까지 들어왔으니 제 임무는 끝까지 수행해야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그녀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종이 한 장 들어갈 틈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체온이 제게 전해졌습니다. 아까 차 안에서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남편으로 착각해서 잡았다고 생각했죠. 술에 취해서 실수한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선을 넘은 것에 대한 변명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착각한 거 아니에요. 그녀의 손이 제 가슴팍에 닿았습니다. 심장 부근을 꾹 누르며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당신이 내 차 문을 열어주던 그 순간부터 돌아가신 아빠 냄새가 났어요. 돈 냄새가 아니라 진짜 땀 냄새.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단단한 사람 냄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남편이 아닌 아버지의 투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존재로. 평생 돈과 권력 싸움에 지쳐있던 그녀에게 저는 유일하게 계산 없이 등을 내어줄 수 있는 남자였던 것입니다. 그녀가 제 품에 파고든 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한 처절한 본능이었고 저라는 남자를 향한 순수한 갈망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 돈만 봐요. 내 몸만 보고.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 아까 엘리베이터에서도 지금 현관에서도 당신은 나를 숨겨줬어요. 당신 등 뒤로. 그게 얼마나 따뜻했는지 알아요. 그녀가 제 셔츠 깃을 움켜쥐고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느꼈던 그 묘한 보호 본능의 실체를. 그것은 단순히 불쌍한 여자를 향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빈 껍데기만 남은 제 인생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토록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도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나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남자로 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기사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는 여자를 달래주는 남자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녀가 제 손길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도망가지 않아줘서 나를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요.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폭우는 잦아들었지만 우리 두 사람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더욱 무겁고 끈적해졌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가사 도우미가 올 것이고 저는 이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다시 대리운전 콜을 기다리는 길거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밤의 일은 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대표님 이제 쉬십시오. 저는 가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별을 고했습니다. 더 있다가는 제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를 놔두고 가기 싫다는 욕망이 제 이성을 집어삼키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등 뒤에서 그녀의 시선이 제 뒤통수를 뚫을 듯이 박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다다. 맨발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녀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는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서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붉게 충혈된 눈 그리고 가쁜 숨소리. 그녀는 절박했습니다. 가지 마요. 그녀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그냥 가지 마요. 이대로 끝내지 마요. 오늘 밤 당신이 나를 살렸잖아요. 그럼 책임져야죠. 끝까지 책임져야죠. 그녀의 말은 도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아 자신의 허리에 가져다 댔습니다. 얇은 실크 블라우스 너머로 그녀의 뜨거운 살결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거래도 아니었습니다. 외로운 두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고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그녀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사님 말고 남자로. 당신이 내 남자가 되어줘요.
제 머릿속에 마지막 빗장이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 63. 인생의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에서 저는 가장 뜨겁고 위험한 오르막길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단단하고 확실하게. 이 여자는 이제 제가 지켜야 할 제 여자였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은 제 귓가에 맴돌던 빗소리마저 삼켜버렸습니다. 현관문에 등을 기댄 채 저를 올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취기에 젖은 여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의 벼랑 끝에서 유일한 구명줄을 발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허리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얇은 실크 블라우스 너머로 전해지는 그녀의 체온이 제 복부를 뜨겁게 지졌습니다. 제 심장은 낡은 엔진처럼 덜컹거렸지만 그 박동 소리만큼은 20대 청년의 것보다 더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손님 지금 취하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어였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본능적으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제 나이 63. 그녀는 34. 이건 세상이 용납하지 않을 숫자 노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허리를 감은 팔에 힘을 주며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제 턱 밑에서 부서졌습니다. 취한 거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술은 아까 다 깼어요. 지금 내 눈을 봐요. 이게 취한 사람의 눈인지.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한 대리기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의 갈망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수컷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제 영혼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 껍데기가 아닌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리운전 그만두세요. 그녀가 불쑥 던진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제안이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차 핸들 잡지 마요. 밤새 술 취한 사람들 비위 맞추는 일도 그만둬요. 이제 내 옆에 있어요. 운전기사 말고 내 비서로, 아니 내 사람으로.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단순한 동거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을 통째로 구원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을로 살아온 제게 갑의 위치에 있는 그녀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노동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 전부를 독점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달콤했지만 위험했습니다. 그것은 계약서 없는 종신계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왜 하필 접니까?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저는 늙었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대표님 주변엔 젊고 유능한 남자들이 줄을 섰을 텐데요.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 아파 보여서 제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젊고 유능한 남자들 많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내 배경을 봐요. 내가 가진 주식을 보고 내 회사를 보죠. 비 오는 날 내가 무서워 떨 때 자기 등을 내어줄 사람은 없어요. 당신처럼 아무 데가 없이 나를 지켜준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그녀의 손이 제 가슴팍으로 올라왔습니다. 심장 부근을 꾹 누르는 그녀의 손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따뜻해요. 당신은 진짜 어른이고 진짜 남자예요. 나한테 필요한 건 스펙 좋은 놈들이 아니라 내 불안을 잠재워줄 당신 같은 사람이에요. 그녀의 고백이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진짜 남자. 6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찬사였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묵묵히 살아왔지만 정작 저 자신으로서 인정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제 낡은 육체 속에 깃든 남성성을 알아봐 준 것입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야성이자 정복욕이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비굴하게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고여있던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 받아줘요. 내 제안 그리고 나라는 여자. 저는 천천히 그녀의 허리에서 손을 떼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제가 거절한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구겨진 재킷을 털고 삐뚤어진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확히 90도. 그것은 고용주에 대한 복종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여왕에게 바치는 기사의 서약이자 한 남자가 여자에게 보내는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바닥을 기는 을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지키고 그녀를 리드하겠다는 확신에 찬 수컷의 눈빛이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제안 그리고 당신까지 전부 다.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태양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녀가 와락 제품에 안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아직 남은 절차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제 투박하고 거친 손가락이 공기를 가르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춘 채 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이 향한 곳은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비와 땀에 젖어 뺨에 달라붙은 머리카락 한 올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었습니다. 제 손끝이 그녀의 귓바퀴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찌릿한 전율이 손가락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부드럽고 뜨거웠습니다. 저는 걷어낸 머리카락을 그녀의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아주 섬세하고 느릿한 동작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터치가 아니었습니다. 기사가 아닌 남자로서 그녀에게 건네는 첫 번째 스킨십이었습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귀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제 손길이 닿은 자리마다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제 손길을 음미했습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가늘고 뜨거운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제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있으니까요.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은 매혹적이면서도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아 자신의 볼에 비볐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그녀의 입에서 나온 호칭이 자연스럽게 제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오빠. 그 한마디가 저를 30년 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은퇴를 앞둔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그리고 새로운 야망을 품은 뜨거운 청춘이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멈췄습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퍼붓던 폭우가 거짓말처럼 그쳤습니다. 커튼 틈새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어왔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여전히 뜨겁고 끈적했습니다. 우리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나가시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어디든.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우리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깔린 카펫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푹신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CCTV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남자였고 그녀는 제 여자였으니까요.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맑게 갠 공기가 우리를 반겼습니다. 비온 뒤의 상쾌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그녀의 고급 세단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제가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가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태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뒷좌석 깊숙이 들어앉았습니다. 그녀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 의도를 알아차린 듯 요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제 옆자리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좁은 뒷좌석. 어젯밤 우리가 처음으로 서로의 체온을 확인했던 그 은밀한 공간. 이제 그곳은 우리만의 왕국이었습니다. 오늘 운전은 누가 하나요? 그녀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운전은 기사를 부르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당신 비서니까요. 그녀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주차장의 정막을 깨고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차창 너머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백미러 속에 비친 우리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 많은 형형한 늙은 사자 한 마리와 그 사자 곁에 몸을 맡긴 아름다운 여인. 참으로 기묘하고도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기적이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던 제 인생 이막이 이렇게 화려하게 열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젊은 여자를 리드하는 쾌감,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위험하고도 짜릿한 나날들에 대한 기대감. 이 모든 것이 저를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샴푸 향기가 어젯밤보다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아는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든 정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든 저는 제 늙고 단단한 몸으로 그녀를 막아낼 것입니다. 그녀는 제 마지막 자존심이자 제 남은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날 밤의 폭우는 그쳤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엔 멈추지 않는 뜨거운 장마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축축하고 열정적인 장마가 제 메마른 인생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장마를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주 긴 비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비를 피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